결혼한 자식 집에 갔다가 며느리 눈치 보며 집에 온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결혼한 자식 집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왜 자꾸 눈치가 보이고 왜 자식들이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사위와도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모님 10명 중 8명이 겪고 계신 문제거든요.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도 이미 2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지혜로운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결혼한 아들 집에 갔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며느리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본 적 말입니다. 아니면 며칠 머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엄마, 이번엔 호텔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순간 정말 서운하죠? 내가 키워놓은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냉정한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면 어떠셨나요? 아마 속으로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참았죠. 왜냐하면 그게 예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변한 거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이어도 자신의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한 통계를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 10쌍 중 7쌍이 부모님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 달라고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불효는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안하자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며칠 후에 놀러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 가더라도 손님의 마음가짐으로 가세요. 냉장고를 함부로 열거나 청소를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오래 머물지 마세요.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있다가 가세요라고 해도 다음에 또 올게라고 하며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엄마, 아빠, 놀러 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이 방법을 쓰신 후로 며느리와 관계가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연락을 한대요. 이게 바로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그리움이 생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유, 정성도 타이밍을 놓치면 간섭이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정성도 타이밍을 놓치면 간섭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머님이 반찬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희가 먹고 싶은 걸로 해먹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아빠가 아이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요즘은 공부법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시죠? 분명 좋은 마음으로 도움이 되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그냥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60대 김순옥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어 보이니까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밑반찬도 잔뜩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는 하는데 표정이 그리 밝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들으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나름대로 집안 시스템이 있거든요. 빨래는 언제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바뀌어 버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상하셨대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고맙지도 않나 싶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며느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어서 불편했던 거죠. 이게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신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언제 청소하고, 언제 빨래하고, 뭘 해먹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거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더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가서 이것저것 해주면 고마우면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치 잘 돌아가던 시계에 갑자기 다른 부품을 넣은 것처럼요.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약도 때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는 언제 도움을 줘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반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할 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정말 고마워해요. 두 번째, 특별한 상황일 때입니다. 며느리가 아프거나 출산 후거나 이사를 할 때. 이럴 때는 먼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 미리 상의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어떤 거 좋아해? 라고 물어보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방식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 방식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치를 담그더라도 우리 집 김치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너희는 김치를 어떻게 담가? 짜게 하는 걸 좋아해? 싱겁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손자, 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지만 요즘은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무작정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요즘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도 알고 싶어서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우리도 요즘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써서 손자와 아주 친해지셨어요. 손자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다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한대요. 기억하세요. 사랑도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헛되지 않으려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해요. 그럼 분명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진짜 심리.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자식이 점점 연락을 덜 하고 만나자고 해도 요즘 바빴어 라고 하면서 피할 때일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달라붙던 아이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효라는 가치관 속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는 하늘이다. 부모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배우고 자랐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시대가 달라진 거죠. 실제로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보면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이유가 크게 5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가족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아이들이 1순위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부모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색깔로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자주 만나면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아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책감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속 편한 거죠.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눈치 때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부모를 만나기는 어렵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대 초반의 김철수 씨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손자 교육에 간섭하시고 아내의 요리를 평가하시고 집안 청소 방법까지 지적하시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김 씨는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를 섭섭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결국 김 씨가 선택한 방법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전화는 더 자주 드리기로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처음에 서운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래, 내가 힘들겠구나 하며 이해해 주셨대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식이 연락을 덜 한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만나는 횟수보다 만날 때의 질을 높이세요. 한 번 만나더라도 정말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자식의 새로운 가족을 인정해 주세요.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번째, 간섭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신 잘하고 있다, 고생 많다 라고 말해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만의 삶을 충실히 사세요.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부끼리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이다. 평생 품에 안고 있으려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여러분, 자식이 멀어진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 자랐구나. 이제 독립해서 살 수 있구나 하며 뿌듯해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나누다 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며느리나 사위를 만날 때 어색한 적 있으시죠?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대할 때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뭔가 어색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뭔가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드시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경직되어 있지 하며 답답하기도 하시죠. 오늘은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긴장하는지 알면 우리도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며느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며느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요리 솜씨는 어떤지, 집안 정리는 잘하는지, 아이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심지어 화장이나 옷차림까지. 모든 게 시어머니의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냉장고 안까지 다 보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예요. 이 집 며느리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하실까봐. 이게 바로 며느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관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평가로 들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치가 좀 싱거운데 하면 우리는 그냥 입만 얘기한 건데 며느리는 내 김치가 맛없다는 뜻인가 하고 받아들여요. 아이가 좀 말라 보이네 하면 우리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인데 며느리는 내가 애를 잘못 키운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요.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너희는 언제 집 살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 보이나 하고 위축되거든요. 또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마라 하는 말도 사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에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젊은 세대는 더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예요. 요즘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인데 우리는
아직 집단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며느리, 사위도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아직 가족보다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긴장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평가보다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김치 잘 담갔네. 집을 참 깔끔하게 하는구나. 우리 손자 교육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조언보다는 관심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신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설령 우리와 다르더라도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번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말고 편하게 해. 우리끼리인데 뭘 하는 식으로 말해 주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해 주세요. 부부관계나 경제적인 부분, 육아 방식 등은 섣불리 간섭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시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써서 며느리와 정말 친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면 하루 전부터 집 청소하고 긴장했는데 지금은 어머님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한대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며느리를 평가하려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들이 선택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능력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고생 많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하는 식으로 격려해 주시면 훨씬 편안해해요.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다.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가 긴장하는 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대해주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거예요. 그럼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사랑하는 방법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면 더 많이 해줘야 한다. 자주 만나야 한다. 모든 걸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참는 거예요. 때로는 물러서는 거고요. 때로는 지켜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 물을 주고, 매일 만지고, 매일 화분을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꽃은 스트레스 받아서 시들어버릴 거예요. 꽃도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있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 박영숙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아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손자 숙제도 봐주셨죠.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아들은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는 서운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고맙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한 마음은 정말 크지만 가끔은 저희끼리만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어머님이 오시지 않는 날에는 저희 식구끼리 치킨도 시켜 먹고 집을 좀 어수선하게 두고 편안히 쉬기도 하고 싶거든요. 그제야 박 할머니가 깨달았대요. 자신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 후로 박 할머니는 방문 횟수를 일주일에 1번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미리 연락해서 내가 놀러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라고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엄마 보고 싶다 하며 안부 전화를 더 자주 드렸고요. 박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한 발짝 물러서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요. 이게 바로 절제된 사랑의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오래 간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쉬는 날을 만들어 주세요. 자식들이 우리 생각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는 날 말이에요. 두 번째, 묻기 전에 하지 말기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해줄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식들의 노노를 받아들이세요. 이번엔 바빠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세요. 자식들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인생도 즐기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다섯 번째, 기다림의 미덕을 연습해 보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연락할 때 더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뭔가 해주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시부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가끔은 부부끼리, 아이들끼리만 있고 싶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 자식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을 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거죠.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키울 때처럼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지만 나무가 스스로 자랄 시간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크잖아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자식들과 관계를 개선한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끈끈한 관계가 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자식들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나를 찾아온다.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내보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자식들이 먼저 다가올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서운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였죠. 두 번째로, 정성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때에 하면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립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것. 이걸 이해하면 덜 서운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며느리와 사위가 긴장하는 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것. 평가보다는 격려를 해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절제라는 것. 이게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존중입니다.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는 거죠.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신 많은 분들이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한 어머님은 예전에는 내가 자식을 불러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식이 먼저 엄마 보고 싶다고 연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님은 며느리가 이제는 정말 편하게 대해준다. 마치 친딸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자식보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이죠. 자식들에게만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만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참 멋지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할 거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뿌리이되 자식의 전부가 되려 하지 말라.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양분을 공급할 뿐이다. 정말 깊은 말씀이죠. 우리는 자식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되 그들의 삶을 지배하려 하지는 말자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게 되면 그 결과도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더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자식도 없고요. 우리 모두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자식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키운 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위해 희생하느라.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건강도 챙기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정말 멋지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혜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 등등.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